여러분, 백엔 스시라 일본에는요, 그렇게 좀 싸게 그리고 맛있게 먹는 그런 백엔 스시집이 꽤나 있거든요. 이게 40년 넘게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백엔 스시 전문점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스시의 상징?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백엔이라는 것은 싸기도 하고요. 또 한 접시에 100엔 이러면 너무 뭐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도 없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시집이 말입니다. 올렸어요. 가격을. 올렸어요. 일본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진짜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디플레이션이 진짜 심각했잖아요. 저성장의 저물가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저성장은 그대로인데 저물가가 아니라 고물가가 된다는, 고물가가. 일본 경제가 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성장의 고물가. 그렇게까지 지금 걱정할 정도예요. 왜냐? 스시가 100엔 스시가요 110엔이 됐습니다. 110엔. 세금 포함해서. 그러면 10%가 오른 건가요? 10%가 오르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올라요. 아사히 맥주 적게는 6%, 많게는 17%까지 올렸고요. 이토 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햄 소세지 값을 적게는 3%, 많게는 30%까지 올렸습니다. 가격 인상은 식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기료나 가스비는요 20에서 30%까지 올라갔어요. 완구 가격도요 5 내지 35%가 올라갔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게 교통비까지 올라갔습니다. 교통비까지. 교통비가 오타쿠 전철 같은 경우는요 로망스카의 특급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 뭐 이게 일본의 물가 폭등이라는 건 그동안 보지 못한 일이 일본에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벌어질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지금 최악이잖아요. 149.87엔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150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50엔이. 1990년, 1991년에 160엔까지 올라갔던 거 지금 그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새가. 그러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엔화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수출에 도움이 되나? 안 됩니다. 엔화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화도 떨어지고 위안화도 떨어지고 달러 외에는 다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에 도움도 안 됩니다. 수출에 도움도. 이게 수출에 도움까지 안 되니까 나쁜 엔즈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나쁜 엔즈에 대한 이야기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구치 유키오 일본의 석자 교수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님, 물가가 상승하는 데 비해 임금은 오르지 않아 가게가 힘들어지고 있고 기업도 원가 상승을 판매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융 완화를 그만두어야 된다. 돈 풀지 마라. 이런 얘기. 돈 풀지 마라.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일본의 물가 폭등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물가 폭등이죠.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엔화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5년 내에 제가 5년짜리로 만들었는데 진짜 많이 올라가죠. 이게 150엔이 올라가면요 일본 기업이나 기관의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본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이웃 나라이기도 하고요 일본의 위기는 우리의 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 상황
굉장히 심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물가 한번 보세요. 물가. 8월에 소비자 물가가 니온게이자이 신문에서 나온 걸 보면 2.8% 올라갔습니다. 예,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진짜 많이 올라갔죠.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일본은요 당황스러워합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말입니다. 예, 이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서민 물가만 더 폭등시켜서 살만 더 피폐해지게 만든다. 이게 지금까지의 일본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금리 완화 정책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시장에 큰 충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일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입니다. 지금 일본처럼 이렇게 금융 완화 정책 쉽게 말하면 돈 푸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 몇 나라들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이 그렇죠. 중국도 지금 계속 금리를 풀어요. 돈을 풀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진짜 심각하잖아요.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게끔 돈을 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위안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중국에서 외국 자본들이 계속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중국이 경기 침체라는 외국인들이 많이 탈출하니까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 세계 경제에 줄 수 있는 상황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또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금 20%의 어떤 금리를 7.5%까지 낮췄습니다. 어차피 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다 떠나고 있잖아요. 그죠? 다 떠나고 있으니까 뭐 이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보이고 러시아는 이미 세계 경제 질서에서 이탈했습니다. 이탈했어요.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정책에 동참한 것은 사실이죠. 여기에 트리키에도 마찬가지 터키 말입니다. 터키에도 지금 이게 14%의 이자를 12%까지 낮췄습니다. 그 때문에 터키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0%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여기는 벌써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에 걸리면요 백약이 무효하다고 합니다. 이게 회복 방법이 없다고 해요. 문제는 이렇게 말입니다. 전 세계는 긴축을 해서 어떻게든 세계 경제를 살려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트리키에나 이런 나라들이 돈을 계속 풀무로 해서 세계 경제의 어떤 다른 측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자칫 이러다가 그 나라 자체가 특히 뭐 중국이죠. 중국이 이게 외국인 자금이 많이 탈출함으로써 경제가 더 위축이 될 때 세계 경제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까지 합니다. 여기에다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렇게 됐을 때 일본의 기업이나 기관이 동남아에 투자해놨던 자산들 다 팔아버리고 회수를 하는 왜냐하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남아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시한폭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전체가 보면 세계 경제 기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4개 나라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히 중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일본의 위기나 중국의 위기가 지금 감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둘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특히 중국 경제의 위기는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심각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금을 쌓아놔야 된다. 지금 중국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한 어떤 경계에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입선 다변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격의 어떤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